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 대중교통과 철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경기도도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 주민 공청회가 마련됐는데 버스나 택시 등의 요금 인상 공청회를 해왔지만 이처럼 도시철도 요금 관련 공청회는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안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도민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내 운영 중인 도시철도는 5개 노선으로 의정부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를 포함해 매일 평균 21만 9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과 관련해 서울시와 코레일, 경기도는 운임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제시한 150원 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기본요금 1,100원과 거리 추가요금 500원 인상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운임 부담과 물가 인상도를 감안해갖고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갖고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며 효율적인 도시철도 이용을 통해 적자 폭을 감소해야 할 것이며 계속되는 운임 요금 인상이 대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등의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동안 이런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요금 인상을 하려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관리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5개의 노선은 현재 의정부, 용인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역시 이용객 수는 많지만 적자폭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노선에 대한 요금을 협의할 때는 지자체가 아닌 광역단체, 즉 경기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하고 연락운임 정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고스럽지만 경기도에서 광역청에 어떻게 보면 의정부 보고 가서 싸우라고 용인 보고 가서 싸우라고 하면 맨날 깨집니다. 다 대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경기도청이 좀 형님으로서 큰 역할을 계속하고 협상력도 좀 높여줘서 경기도는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되면 현재 운영 적자 638억 원에서 96억 원 감소한 54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경기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빠르면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가 임시 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인근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요.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 상황은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차량들이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남과 북으로 관통하는 약 1km 길이의 도로로 가능동과 녹양동을 잇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인근 지역은 과거 상습 정체 구간으로 손꼽히던 곳, 녹양동과 가능동을 잇는 편도 1차선 도로뿐이라 출퇴근 시간에 만성 교통 정체가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로 개통 전 해당 구간 통행 이동 소요 시간은 5분 23초, 도로 개통 후 해당 구간 통행 이동 소요 시간은 2분 1초로 이동 소요 시간이 63% 감소했습니다. 저 백석 가는데 빨라지고 이쪽으로 가면 돌아와야 되니까 훨씬 빠르죠. 좋아요, 아주. 네, 출퇴근할 때 편해서 좋습니다. 시간 많이 빨라지셨어요? 예, 많이 빨라져서 좋습니다. 차량도 많이 막히고 막 돌아가셨었잖아요. 예. 막힘도 많이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지난 1953년 7월 27일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땅이 된 지 7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경기도 그리고 행자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법률을
고쳐야 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법을 만들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가 개통된 지 한 달.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변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흉기난동 5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진압되는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지난 5일 저녁 10시쯤 의정부시 금호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습니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 10대 A군을 특정해서 붙잡았습니다. 당시 하천과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다른 중학생들이 A군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쫓아오는 형사들에 놀라 달아나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고 또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추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었고 A군의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갑자기 도망을 가면서 넘어졌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역에서는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씨는 4일 오전 1시 57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서 살인이나 구체적인 범행을 암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직후에 올라온 게시글이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추적해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4일 오전 4시쯤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을 파악해 오후 4시쯤에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리게 된 정확한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최대 7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명예교수 백순영입니다. 예,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이유를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우세종인 바이러스가 변이주가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이 높은 XBB 계열의 오미크론 변이주로서 95% 이상 우세종이 되어 있어서 비감염제나 추가 예방접종을 완료자도 감염 예방력이 떨어져 있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6월 1일 이후 방역조치 완화로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된 점. 마지막으로 지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국민 이동량의 증가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오미크론 XBB 계열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던 변이체보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이 됐을 경우 과거처럼 심하게 아프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좀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이들 변이주의 특성으로서는 이것들이 독성이 더 강해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직도 60대 이상의 고령층 또는 면역 약화 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에서 이달 중순쯤 하루 최대 7만 6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좀 현실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는데 또 조만간에 이제 검사비가 5만 원이 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걱정도 늘고 있거든요. 검사비가 이렇게 좀 인상이 된다면 검사를 꺼리게 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무료로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지금은 5,000원 정도의 진찰 비만을 내고 전문가용 심도 강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19 감염 등급이 4등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검사비가 5만 원을 넘을 수도 있어서 취약계층의 진단이 늦어져서 중증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과 같은 방역 완화 상황에서는 고령층 또는 면역 약화자 같은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있으면은 신속히 진단을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천군 제인폭포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연천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인폭포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폭포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할 뿐 아니라 다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연천군은 이번 명승 지정을 바탕으로 제인폭포를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